내가 진짜 LH 땅 투기와 관련해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진짜 바빠서 못했어. 바빠서. 너무 기사 쓸 게 많아. 자, 하이 여러분, B급 기자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고 그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B급 기사 리뷰 시간을 해볼 겁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2개만요. 오늘 읽어볼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 한 2주 동안에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얘기예요. LH 직원들이 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을 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사들이는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이슈가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래 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공공기관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없고 법적인 제재 사항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를 단속했던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그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 땅을 먼저 안 사면 바보지. 뭐 물론 이런 땅 투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불법적인 일이 꾸준히 어떤 관행처럼 이어져 왔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민변이랑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이번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저기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분이랑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께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게 되셨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민적인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큰 상태에서 이번 LH 사태가 터지니까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 최근 3, 4년 동안에 집값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서울 집값, 경기도 집값, 지방 집값 할 것 없이 다 올랐어. 집값 오르니까 전세값 오르지. 이제는 전세 매물까지 없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앞뒤로 꽉꽉 막힌 상태에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먼저 선 진입해서 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국민적인 배신감이 정말 크게 터진 거지.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두 번째로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니까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일 엄정하게 단속해라. 투기한 사람은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정하게 조사해라 라고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투기 의심자가 20명밖에 발견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다시 열받은 거지. 3기 신도시가 그렇게 넓은데 국토부 직원이랑 LH 직원들이 투기를 20명밖에 안 했다고? 민변이랑 참여연대가 찾아낸 투기 의심자가 13명인데 정부 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찾아낸 게 7명이라고? 근데 이번 이 조사 방식을 보면은 정부의 조사 방식이 한참 잘못됐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땅을 산 게 죄는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거는 국토부 직원들이랑 LH 직원들이 개발이 될 거라는 비밀 정보를 먼저 활용을 해서 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먼저 사들였는지를 입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 그거 몰랐어. 내가 땅을 샀는데 그게 개발이 된 거야. 땅을 사긴 샀어. 근데 비밀 정보를 이용을 하진 않았어. 이렇게 잡아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는 이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어. 3기 신도시나 어떤 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국토교통부의 몫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를 실행하는 게 LH야. 비밀 정보, 3기 신도시가 지정될지 안 될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국토교통부예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 압수수색 했어? 안 했잖아. 정부 조사에서는요, LH 본사랑
투기 의심자 13명의 자택만 압수수색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언제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의사결정 같은 거를 먼저 압수수색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단 소리야. 비밀이 언제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금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어. 투기 고수들은요, 본인 이름으로 투기하지 않아요. 차명거래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는 거지. 근데 이번 조사는 15,000명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이 얘기는 자금 출처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명부 대조해 보는 수준인 거야. 15,000명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요걸 따져본 수준에 그쳤다는 거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산 경우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즉, 이 얘기는 차명 거래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이번 논란 핵심은 그거예요. 공직자가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거뒀는지가 핵심이야. 그게 없으면 다 무죄로 풀려나간단 말이야. 왜? 나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재테크 지식으로 땅을 산 건데요.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고 어떤 토지 투자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우길 수가 있단 말이야. 공무원 A씨가 있어. 공무원 A씨가 B씨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야. 야, 이 지역 무조건 개발된다. 지금 저 지역 들어가서 땅 사. 이런 정보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휴대폰을 뒤지고 이메일 같은 걸 뒤져야 돼.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카카오톡 주고받은 거, 이런 거를 잡아내야지 이 공무원 A씨가 비밀을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조사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에 관련된 일이야. A씨가 있어. 그리고 A씨의 엄마가 있어. 근데 이 A씨는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A씨의 엄마의 이름으로 땅을 샀어. 나중에 A씨가 걸려도 그거 우리 엄마가 산 건데요? 난 우리 엄마가 산 줄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땅 산 거예요. 이렇게 빽빽 우길 수가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겠어요? 돈이 오갔는지를 파악을 하면 돼. 이 A씨한테 돈을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땅을 몇백 평을 사.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대잖아.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묘목값을 누가 줬는지, 인부들의 인건비는 누가 줬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A씨가 땅을 사고 파는 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아. 정보가 오고 가는 과정을 파악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파악하지 않았어. 이게 문제인 거야. 나중에 어떤 공무원이 걸렸어. 혹은 어떤 공무원의 주변 지인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땅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됐어. 당신 이 땅을 사는데 미공개 정보 활용했죠? 비밀 활용해서 이 땅을 당신 지인에게 사라고 한 거죠? 라고 했을 때 난 몰랐습니다. 난 미공개 정보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내 주변 지인이 돈이 있어가지고 내 모친이 땅 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조사가 들어가는 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거야. 이메일 지우고 또 문자 메시지 지우고 자금 순환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해서 돈 세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 땅을 사고 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가인데 그 자금 출처 같은 걸 쉽게 해놨겠어? 훨씬 더 복잡하게 차명으로 돌리고 할 텐데 지금 이런 식의 조사가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동안에 증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지. 처음에 민변이랑 참여연대한테 걸린 13명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정부 조사에서 걸린 20명.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수야.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땅을 산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수야. 진짜 고수들은 알박기하고 차명거래하고 뭐 신탁제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법망을 막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야. 말 그대로 거물급을 잡으려면은 이런 자금 흐름이나 정보 흐름을 역추적해서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단 소리야.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한테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의 정부 수사의 한계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따왔는데 마지막으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겠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괴물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뒤지고 나가죠. 반대로. 자, 3년 안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 땅을 샀네? 보통 이때 시가가 평당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이나 줬네?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보자. 자, 이 사람 돈이 어떻게 들어왔지? 이 사람 계좌를 추적을 해보자. 이 사람 계좌를, 대출을 받았네? 근데,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을 누가 서줬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담보 제공을 누가 해줬네?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캐고 들어가다가, 뒤에 국장이 있었네.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래야 본류를 잡고 거물을 잡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진짜 여기에 지금 7,000평 땅 사는 애들은 하수 중에 하수인 거예요. 뭐 아무튼 이 국회의원의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수사 방법이랑 조금 비슷해서 이 인터뷰를 가져온 겁니다. 조금 부당한 이득을 환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3배 추징한다, 5배 추징하겠다, 뭐 이런 후속 법안이 막 나오잖아. 근데 사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조사 방식으로는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LH 내부 징계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LH 게이트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저도 좀 한가해질 텐데 진짜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바빠.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2개만요. 진짜 제발.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ed in my dreams.